점을 이해하셔야 왜 이 질환에서 체중 관리가 유독 어렵고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은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거의 안 먹는데요, 살이 안 빠져요. 남들보다 덜 먹는데 왜 저는 살이 이렇게 찔까요? 스스로를 의지가 부족하다, 관리를 잘 못한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자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이 몸 자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질환은 굶을수록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법도 분명히 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다이어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치료의 핵심 원리와 그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PCOS라고 불리는 질환이에요. 가임기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흔히 난소에 물혹이 생기는 병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핵심은 호르몬 조절이 불균형하다는 것, 그리고 배란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것, 대사장애,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리만 불규칙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여드름이나 탈모, 다모증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기도 하고, 체중이 쉽게 증가하거나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문제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에게 나타난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중요한 점은 이 질환이 특정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소인, 호르몬 조절 능력, 인슐린 작용의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왜 이 질환에서 체중 관리가 유독 어렵고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보통 문진,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지, 생리가 몇 달씩 제대로 안 하는지, 그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지, 여드름이나 채모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든지, 체중이 증가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잘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단계들이 벌써 있으면 이 단계에서 이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또 배란 관련된 호르몬들이 규칙성을 좀 잃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난소에 여러 개의 난포가 염주알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다낭성 형태의 난소 모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초음파상으로 나타나는 다낭성 소견만으로는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 초음파 결과 같이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살이 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살이 찌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지만 시작은 질환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핵심 기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PCOS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인슐린 분비는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죠. 몸은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지방이 잘 쌓이는 그런 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PCOS 환자들은 정상 여성에 비해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지방률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게 되죠.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하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의 극단적인 절식, 밥을 굶는 것,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불균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그 균형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굶을수록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데도 안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지방이 잘 쌓이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체중이 줄여야만 증상이 호전되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많이 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 구조 자체가 가진 모순적인 특성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몸에 자꾸 쌓이는 이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몸의 시스템부터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지방이 잘 쌓이도록 만들어진 이 몸 상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살을 빼야 치료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체중 조절이 쉬워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는 크게 호르몬 치료, 그리고 대사성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인데요.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경구 피임약, 배란 유도제, 항안드로겐 이런 것들로 처방하게 되죠. 이 치료의 목적은 불규칙한 생리, 여드름, 남성 호르몬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치료가 증상을 조절하고 있는 치료지 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체중이 더 증가하거나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좀 심하거나 골밀도 등이 또 떨어지고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치료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중에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는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죠. 다만 이 역시 오래 좀 쓰게 됐을 때 위장장애나 저혈당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사람마다 다른 호르몬의 조절 능력, 의사 상태, 자율신경 반응이 함께 흔들려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치료보다는 각 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뒤에 몸의 어떤 조절 기능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리듬, 신호 전달 과정 자체가 깨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조절 리듬이 흔들린 사람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사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체중 변화나 생활 리듬 영향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체중 증가,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몸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즉 인슐린 작용의 효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만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 역시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불균형, 또 어떤 경우에는 식사 리듬,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슐린 작용이 저하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지방이 과도하게 저장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체중 관리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역시 안정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생활환경이 망가지면 다시 재발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환이
특정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조절, 대사 반응, 스트레스 처리를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신체의 반응 패턴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음식이나 운동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발 관리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같은 생활 지침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체질적 특성과 반응을 고려해서 어떤 음식이 대사에 부담이 되는지, 어떤 운동 강도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야 할 그런 생활 패턴은 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은 단기간에 증상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내 체질에 맞는 일상 리듬을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들 방식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계속 실패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질환의 구조를 이해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안 빠질까? 라는 자책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운동요법, 체질별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이어지는 내용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